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대부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집에 돌아와 결과지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리고 숫자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 수치. 보통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20개가 넘는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공복 혈당 108, 콜레스테롤 155 이렇게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정보, 의학 설명, 식단 이야기. 하지만 여러 글을 읽어도 결국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 최근에는 AI에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AI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당뇨인가요? 이 수치 위험한가요? 뭘 먹어야 하나요? 그런데 이런 질문으로 나온 답이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AI는 답을 대신 결정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정보를 정리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의 품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컴퓨터에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아니라 AI에게 무엇을 묻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AI로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AI에게 질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면 좋은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AI 질문 프롬프트도 사례와 함께 소개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당뇨인가요? 이 수치 위험한가요? 뭘 먹어야 하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건강 상태를 판단할 때는 여러 정보가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와 체중, 혈압, 가족력, 현재 복용하는 약. 이런 조건에 따라 같은 수치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력, 생활 습관, 증상의 변화, 추가 검사 결과 이런 여러 정보를 함께 확인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없이 수치 하나만 보고 이거 당뇨인가요? 라고 AI에게 묻는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대부분 일반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질문의 성격입니다. 많은 질문이 의료 판단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 진단, 약 처방, 치료 결정, 이런 판단은 의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AI가 의료 분야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AI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검사 결과, 의무 기록, 영상 검사 같은 훨씬 많은 의료 정보가 함께 사용됩니다. 반대로 몇 개의 건강검진 수치만으로는 AI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많은 AI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의료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는 질문 구조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만 바꿔도 AI의 답변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AI에게 질문할 때는 다음 6가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AI의 역할. 두 번째, 설명의 대상. 세 번째, 입력 정보. 네 번째, 정보의 근거. 다섯 번째, 불확실성 표시. 여섯 번째, 결과 정리 방식. 이 6가지를 정하면 AI 답변의 품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기준을 사용해서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 정리해서 설명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AI에게 지시하는 말, 질문하는 내용을 프롬프트라 합니다. 궁금한 건강검진 결과 수치와 함께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당신은 건강정보를 분석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다음 건강검진 수치를 60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세요.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의학 가이드라인이나 연구 기준을 사용해 주세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정하지 말고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다음 항목으로 정리해주세요. 1. 각 수치의 의미. 2. 관련 건강 위험. 3. 생활습관 관리 방법. 그러면 AI는 보통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들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이거 위험한가요? 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유용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는 질문을 잘할수록 더 좋은 답을 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AI는 앞서 말했듯 의료 전문가와 다릅니다. 그래서 AI 설명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개인의 진단과 치료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을 실제로 사용해서 AI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4세 남성. 공복 혈당은 108. 이 정보를 앞에서 만든 프롬프트로 AI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답변은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답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뇨 전 단계 범위인지, 관련 위험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보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키 170cm, 체중 82kg, 현재 흡연, 음주 주 3회, 운동 거의 하지 않음, 탄수화물 위주 식사, 야식 주 3회. 이 정보를 추가하면 AI 답변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혈당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체중과 생활 습관까지 포함해서 위험 요인을 묶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관리 전략도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공복 혈당 108이라도 사람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수치는 단독으로 보기보다 여러 정보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적으면 AI는 일반 설명을 합니다. 정보가 많아지면 AI는 나의 상황을 더 반영한 설명을 합니다. 즉, AI의 답변은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보다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67세 여성, LDL 콜레스테롤 165. 앞에서 만든 프롬프트에 이 정보를 더해 AI에게 질문하면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LDL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식사와 운동 같은 기본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키 157cm, 체중 52kg, 비흡연, 비음주, 단백질 중심 식사로 다이어트 중, 주 2회 요가, 그리고 당뇨약 복용 중. 이런 정보를 추가하면 답변이 또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당뇨가 있는 경우 LDL 목표 수치 같은 내용이 나오고 관리 포인트도 더 구체적이 됩니다. 이처럼 정보에 따라 위험도나 관리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례를 봤습니다. AI는 건강검진 수치 설명, 건강 위험 정리, 생활습관 관리 정보,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정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AI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 진단, 약 처방, 치료 결정 같은 판단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I를 건강 정보에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AI는 건강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 오류 가능성입니다. AI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도구라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정리해서 설명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 자체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블로그 글도 정보입니다. 하지만 광고 목적의 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도 정보입니다. 하지만 오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도 정보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가 사실처럼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고 광고도 있고 오해도 있고 잘못된 해석도 섞여 있습니다. AI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실처럼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AI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프롬프트를 만들 때 공신력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인터넷에 있는 잘못된 뉴스 기사를 인용할 수도 있고, 오류가 발생해 존재하지 않는 연구 논문을 존재하는 것인 양 만들어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중요한 건강 판단은 의료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병원 이름, 검진 번호, 이런 정보는 AI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내 컴퓨터 안에서 혼자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을 입력하면 그 내용은 AI 서비스의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답변이 만들어져서 다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즉, 입력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AI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개인 정보는 빼고 건강 정보만 정리해서 질문한다. 앞서 예시 인물의 정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AI와 의료 상담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I는 정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병력 확인, 신체 검사, 추가 검사 같은 과정을 통해 진단을 내립니다. 비의료진인 우리가 쓰는 AI는 이 과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정보 정리, 의료진은 진단과 치료,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AI는 언제 유용할까요? AI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 수치 이해, 건강정보 정리, 병원 상담 질문 준비. 예를 들어 병원에 가기 전에 AI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수치를 바탕으로 실제 진료실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질문 15개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활용하면 병원 상담을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는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바뀌면 답도 크게 달라집니다. 6가지 요소를 기억하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얻어보세요.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AI는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AI는 정보 정리, 의료진은 진단,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영상의 초반과 후반에 나온 그대로 써보는 AI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셨나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해 건강검진 결과지를 쉽게 이해하고 진료 전 질문지도 준비해 보세요. 화면을 캡처해 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AI에게 질문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경험 또는 오히려 헷갈렸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참고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전략연구소였습니다.